친구들 안녕하세요. 몽양 여운형 기념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양평에서의 어린 시절을 보내신 여운형 선생님을 이야기했다면 청년이 되신 여운형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910년 일본으로부터 국권이 빼앗기자 여운형 선생님은 국외, 즉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1914년 중국으로 건너가 남경의 금능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여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1917년 상해로 와서 독립운동의 터전을 마련하셨는데 당시 상하이는 세계 각국의 외교 기관들과 외신 기자들이 거주하는 국제도시와 같았어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파리 평화회의가 열릴 무렵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의 특사 찰스 크레인이 중국 상해로 와서 파리 평화회의에서는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했는데 민족 자결이란 각 민족의 그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가지며 다른 민족의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여운형 선생님은 찰스 크레인과 개인 면담을 통해 파리 평화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을 호소할 경우 국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셨어요. 그리하여 여운형 선생님은 젊고 똑똑한 청년들을 모아서 1918년 신한청년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신한청년당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 중 3.1 운동 전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청년단체였으며 신한청년보라는 기관지를 발간하여 발표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만주, 연해주, 그리고 국내를 아우르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3.1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를 제공하셨어요. 여러분들 3월 1일은 어떤 날이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힘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럼 3월 1일 만세운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중심에는 여운형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만세운동을 일으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3월 1일 이전에 신한청년당의 당원이었던 조소왕, 장덕수, 이광수 선생님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한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28 독립선언은 만세운동을 알리는 시작이기도 했는데 이 중요한 일을 서울이 아닌 일본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점과 그러한 선생님을 믿고 만세운동을 계획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열정에 박수가 절로 나오는 순간인 것 같아요. 도쿄로 파견되었던 장덕수 선생님 등은 다시 국내로 들어와 민족 지도자들을 만나 전 민족적인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상의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서울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중소도시를 거쳐서 전국으로 심지어 해외로 번져나가는 만색 시위가 되었어요. 반면 여운형 선생님은 만주의 창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셔서 독립만세운동을 조직하셨고 이후 소련, 지금의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대한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을 펼치셨어요. 여운형 선생님이야말로 3.1운동에 불씨를 지핀 진원지인 동시에 3.1운동을 기획하고 감독한 인물이셨어요. 또한 3.1운동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중국과 인도, 이집트, 터키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 민족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들 혹시 서울 시내 14개의 버스 정류장에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포스터가 붙여져 있고 그분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안내하는 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특히 종로와 해화동 로타리를 지나는 버스를 타면 들을 수 있는데요. 해화동 로타리 정류장에서는 이번 정류장은 해화동 로터리 여운형 활동터입니다. 그리고 한성대 입구역은 이번 정류장은 삼성교 한성대 입구 조소왕 활동터입니다. 그리고 종로 5가 효제동은 이번 정류장은 종로 5가 효제동 김상옥 의거터입니다. 라고 안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종로나 해화동을 지나는 버스를 탄다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여운형 선생님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1919년 11월 여운형 선생님은 일본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장덕수 선생님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요. 일본 정부는 여운형 선생님을 국빈으로 대접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심 세력이었던 선생님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독립을 방해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의 시커먼 속을 알면서도 여운형 선생님은 그들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도쿄에 도착한 선생님은 제국 호텔에 머무르면서 일본의 국방 대신, 내무 대신, 최신성 대신, 척식국 장관 등을 차례로 면담하면서 우리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여운형 선생님은 일본 장관들이 주장하는 회유와 협박과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이 만용을 부리고 3.1운동을 진압한 것은 타이타닉이 작은 빙산을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가라앉은 것과 같은 것이요 라며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일본 장관들을 설득했다고 해요. 그 중에 고가 렌조라는 척식구 장관은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여운형 선생님의 기계와 인품에 감탄하여 여운형 선생님이 일본을 떠날 때 여운형 만세를 외쳐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운형 선생님은 묵고 계시던 제국 호텔에서 500여 명의 청중과 내외신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을 열어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연설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건설하려는 새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민주공화국은 조선 민족의 절대적 요구일 뿐 아니라 세계 대세가 요구하는 것이다. 싸우지 아니하고는 인류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을 못 얻을 것인가? 일본 사람들은 깊이 반성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운형 선생님이 일본에 초대되어 간다고 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오해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의 계략을 역이용해서 우리의 자주 독립에 대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돌아온 격이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 선생님의 일본행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논쟁들은 잠재우기에 충분했어요.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의 수도인 도쿄 한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심장이 뛰고 손발이 떨려서 독립의 독자도 말하지 못하고 막 도망왔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라면 당시 일본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독립운동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안녕!